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한의원의 이시형 원장입니다. 한자의 뜻을 하나씩 한번 잠깐 들여다볼까요? 우울증의 우자는 한자로 근심, 걱정 이런 뜻이고요. 우리라는 것은 무언가 막혀있다, 맺혀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있고 뭐가 막혀있고 맺혀있다 그런 뜻인데요. 한번 그런 사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침울하고 슬프고 기분이 좀 저하되어 있고 의욕이라든가 관심이 좀 떨어져 있고 우울증이라는 것은 기분, 관심, 의욕 이런 전반적인 정신활동이 저하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기분 같은 것이 아주 일시적으로 잠깐 저하되어 있다가 뭐 해소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이런 증상들이 하루에 대부분 지속이 되거나 아주 유의미한 기간, 보통 의학적으로는 보통 2주 이상 아주 지속적으로 이런 기분이 지속이 되면은 우리가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울증을 우리 신경정신과적 진단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주요 우울 장애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9가지 증상이 있어요. 이 9가지 증상 중에서 최소한 5가지 이상이 해당된다. 첫 번째는 무드, 대부분 침울해 있고 굉장히 슬프고 이렇게 저하되어 있고 그런 기분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갑자기 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면이 갑자기 증가했다든가 갑자기 감소했다든가. 네 번째는 체중이 한 달 정도 자기 체중의 5% 정도 변화가 있다. 다섯 번째는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여섯 번째는 활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자기의 인생이 굉장히 가치가 없다거나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일곱 번째까지 얘기했나요? 네. 여덟 번째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죽음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기도 하고. 자, 마지막 아홉 번째는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최소한 2주 이상 우리가 지속이 되면은 이분은 우울증이고 치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기분이 굉장히 침울하고 처져 있는 것, 아주 일상의 흥미라든가 관심이 저하되어 있는 것, 이 2가지 증상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겪다 보면은 가끔 뭐 비도 오고 기분이 좀 처지거나 뭐 부부관계에 좀 싸움을 하거나 좀 약간 기분도 처지고 약간 우울감도 느낄 수가 있겠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감정들은 잠깐 나타났다가 또 햇빛도 쬐고 또 친구들과 화해도 하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면 잠깐 이런 것도 또 사라지고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지고 언제든지 이런 건 나타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잠깐의 우울감이라고 하지 우울증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9가지 증상 중에 5가지가 하루의 대부분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감정을 느끼고 그러한 기분이 저하되는 게 하루 종일 지속이 되는 거예요. 2주 이상, 한 달 이상, 2개월, 1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우울증이라 하기 때문에 우울감과 우울증은 약간 틀리죠. 내성적인 사람, 약간 조용한 사람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느냐, 외향적인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리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성적인 사람이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거나 타인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은 내성적이든 외향적인 성격과 관계없이 우울과 관련된 뇌의 여러 부위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해마라든가 피질, 편도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뇌에서 활성산소 같은 것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염증도 만들어지고 우울증과 관련된 여러 부분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울감과 우울증은 다르고 우울증이라는 것은 상기 9가지 증상 중에 5가지 증상들이 하루에 많은 시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우울증은 한의학의 우울증이라는 거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은데요. 한의학에도 우울증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라는 한자가 튀어있지 못하고 막혀있다. 그런 한자예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한의학적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 원칙이 좀 어렵지만 이기해울이라는 치료 원칙이 있어요. 자, 이기라는 것은 기, 우리 몸의 기가 이롭게 잘
잘 흘러가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방법이고, 맺힌 것을 해소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기 해울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이런 이기 기운을 잘 해소하게 해준 데는 우리 몸의 오장 중에서 간장과 비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기 해울이 잘 되지 않으면은 한의학적 의미로 담음이라든가 어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담음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염증과도 좀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누적되다 보면은 뇌에서 염증이 발생하고 우울증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려면은 뇌 염증을 잡자.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죠. 한의학적으로는 이기해울이라는 방법으로 기를 잘 소통해서 담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치료를 해왔는데, 현대 언어로 보니까 뇌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걸 해소하게 되면은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의학의 치료법과 현대의학의 치료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인들이 서로 언어만 다를 뿐 약간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원인을 크게 나눠보면은 이제 신경학적 원인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환경적 원인, 유전적 원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원인들이 다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구분하자면은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환경적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친구들과의 관계, 학업, 직장 상사, 부부 싸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두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약간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울증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어느 순간 리셋이 될 수도 있어요. 유전적인 문제가 약간 관련이 깊은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우울증을 좀 겪으셨다고 한다면은 보통 한 30에서 50% 정도는 자제분들이 아동기 때 우울증을 잠깐 겪을 수도 있고, 성인기에 유병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유전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우울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두뇌가 약간 취약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신경학적 원인과도 관련이 있는데, 신경학적 원인이라는 것은 우울증과 관련된 뇌 부위, 해마라든가 피질, 편도체 이런 것들의 기능이 떨어지고 각각의 기능들을 연결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유발될 수도 있겠죠. 우울증의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 습관이라든가 음식에 있지는 않고, 일단 먼저 전문가를 찾아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좀 심하다면은 정확한 치료 스케줄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그런 치료와 더불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겠죠. 무엇보다도 대부분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물러 있거나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거나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는데, 생활이 좀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달리기라든가 수영,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우울증 때문에 자꾸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알코올 드시면은 우울증이 오히려 더 심해지시고 절대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안 되니까 술은 가급적이면 끊는 게 좋으시고요. 집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반드시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걷기 운동하는 게 굉장히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우울증 치료에 광선 치료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1시간 정도 걷기를 하시면은 아주 자연적인 광선 치료도 되시고, 산책을 통해 가지고 유산소 운동도 되고 우울증 치료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적극적으로 입원을 하셔야겠습니다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살을 시도했다든가 자살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든가 이런 분들은 입원을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회사라든가 학업을 잘 수행하셨던 분들이 우울증으로 회사도 그만두고 업무와 학업을 완전히 중단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조기에 입원해서 치료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40대 중후반 정도의 남성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는 중견 간부 정도 되시는 분인데, 결혼하시고부터 꽤 오랫동안 부부와의 갈등이 꽤 심했습니다. 부부싸움도 자꾸
받고 자제분들도 심적으로 많은 고통도 받고 고부 갈등을 중간에 중재를 하느라가 굉장히 마음의 갈등도 있고 결국 이혼까지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우울증이 오신 거죠. 양육하는 의무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회사는 잘 다니시긴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호소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치료하고자 양약을 한 2년 정도 복용을 하셨어요. 근데 2년 정도 복용하시고도 일정 부분 우울감이 해소되지 않고 그리고 양약의 용량을 좀 낮추려 치면은 다시 또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증상을 좀 겪으셨습니다. 하루에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셨는데요. 양약과 병용 치료도 같이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개선되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이혼 이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동호회 활동도 지금 하게 되시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 이후로 굉장히 업무 능력도 정상화되시고 회사 생활도 재미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20대 후반의 여성분인데요. 좀 사회생활을 하다가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사회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커리어 우먼이고 의지도 강하고 활발하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대학원 들어갔는데 지도 교수님하고 연구 주제에 대한 갈등,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트러블이 굉장히 심하셨더라고요. 또 의욕적으로 연구 주제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수면이 굉장히 불규칙해졌어요. 한 몇 개월 누적되다 보니까 우울증이 확 온 겁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셨어요. 어머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어머님 표현에 의하면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계속 울고만 있고 계속 어머니한테 미안하다는 거죠. 내가 어머니를 실망시켰다고,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 이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3개월 열심히 치료하고 무엇보다 이분한테는 하루에 30분하고 1시간은 산책을 하시라. 그래서 핸드폰에 만보기 앱을 설치하고 내원을 하실 때마다 저희가 그걸 체크를 했습니다.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좀 패턴을 좀 깨고 산책을 하고 체질과 증상에 맞는 한약 열심히 복용하시고 침 치료하시고 좀 내기는 저제대로 훈련하시고 상담 치료하고 그래서 3개월 후에 많이 좋아지셨죠. 6개월 후에는 다시 또 대학원에 복학하고 그리고 학업을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다는 그런 소식 들었습니다. 보통 우울증을 앓으신 분들은 본인이 이것은 쪼개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벼운 우울감 정도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한 상황이 해소되고 그럼 또 제대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하루에 지속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랫동안 반복이 되다 보면은 자신에 대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본인이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이걸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기분을 좀 편해지고 좀 에너지를 좀 솟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은데 사실은 저희 치료 현장에서 보면은 80% 이상은 대부분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의 자제라든가 배우자라든가 부모님을 동반해서 다른 분이 데리고 오거나 모셔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자신의 우울증을 인지하고 이것을 치료해야겠다는 방법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으니까 가능하게 되면은 배우자라든가 그리고 가족이 9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셨다가 잘 관찰해서 이런 증상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가능하면은 본인의 의지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지는 말고 일단 치료를 하든 혹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든 여러 가지 문제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한테 먼저 찾아가 가지고 조언을 받는 것이 그분의 우울증을 해소하는 것에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